의료법상 광고를 못하지만 이런 MSO의 브랜드는 그냥 일반 광고가 되니까요. 이거는 정말 꿀팁인데요. 그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으로 변했는데 그걸 받으면 대행 자체를 본인들이 본인 병원을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. 안녕하세요. 유피크 김태훈 이사입니다. 오늘은 이은호 대표님과 함께 MSO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. 제가 듣기로는 이 MSO가 잘 사용하면 진짜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좀 들었어요. 근데 이거 좀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니까요. 오늘 영상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. MSO 원장님들이 이거 제대로 하면 진짜 비용 아낀다고 막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. 그 MSO라는 개념은 매니지먼트 서비스 오거니제이션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치과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 기공소를 사용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. 역사는 한 140년 정도가 됐고요. 엄청 오래됐네요. 굉장히 오래된 모델입니다.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좀 달라요. 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. 한국은 법률적으로 그 영리회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. 영리병원을 이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모델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고요. 좀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. 흔히 이제 MSO를 차리면 세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너무 광범위하게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서는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실제로 좀 필요한 모델은 몇 가지로 좀 압축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입원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한 병원들은 그 직원 수가 좀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산부인과나 뭐 정형외과나 뭐 이런 데 같으면 50명을 금방 훌쩍 넘어가 버리거든요. 50명을 아득히 넘어가 버릴 때는 소용이 없지만은 보통 그 50명 언저리에서 되게 오랜 시간 왔다 갔다 하시게 돼요. 근데 세법이나 여러 가지 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자와 50인 이하 사업자에 대한 혜택의 차이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.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안 가는 이유와 동일하게 50인 이상 사업장은 좀 다르거든요.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은 무슨 그 직원들이 별도의 휴게실이 필요하다든가 초과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생깁니다. 이런 경우의 병원들은 좀 추천드려요. 예를 들어서 주차 안내하시는 선생님,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들, 식사를 제공하는 뭐 영양사분을 비롯해서 조리하시는 분들, 보일러 이런 시설 관리까지 하시는 분들을 따지면 8명, 9명 뭐 이 정도 되거든요. 이런 분들이 빠지면은 그만큼 인원이 줄어들죠. 이건 용역비로 저희가 지출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MSO는 이런 식으로 좀 하셔서 실제 그 직원을 50인 이하로 단축을 하시면은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혜택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데를 이제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요. 두 번째는 특히 피부과 같이 미용용 제품들을 개발하시는 곳들이 있습니다. 화장품, 로션. 치과도 치약 개발 많이 하시던데. 치약 개발 많이 하시죠. 그리고 사실 뭐 마케팅적으로도 필요하신 경우도 있어요. 병원에서 다 그 인원을 포함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. 행정, 뭐 사무, 디자인 이런 직원들을 다 포함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조금 그냥 별도로 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.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. 이런 데는 매출이 쭉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됐을 때 직원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거든요. 근데 이걸 다 일일이 병원 직원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보험 뭐 이런 그 나가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데는 조금 빼서 아예 새로 출발드리는 거 추천드리고요. 세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병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점에 해당하는 원장님들한테 좀 해당하는 얘기입니다. 이 처음부터 내가 만들 때 있던 직원들을 데리고서는 네트워크의 어떤 관리 시스템에 투입이 되죠.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그 교육을 시키러 간다든가 마케팅을 대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직원들이 있는데요. 이런 직원들을 빼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. 처음부터.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절차상의 문제입니다. 제가 A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MSO를 만들지 않고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. 네트워크를 만들 때 가맹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병원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안 되죠.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. 자, 그럼 그분들한테 받을 때 운영 관리 지원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브랜드에 대한.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필요한 거죠. 이게 병원에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섞여서 세무적으로도 좀 복잡해지고 문제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불리한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뛰시는 것도 좋고요. 참고로 네트워크는 이제 공동으로 출자되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. 실제로 각자 1인 1개소법 때문에 각자 병원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출하셔서 지분을 동일하게 나누셔가지고 회수를 하셔서 그 안에서 운영비까지 다 하시는 이런 방법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MSO는 제가 딱 들었을 때 50인 이상이 왔다 갔다 하시는 병원들이 50인 이상을 안 넘기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걸까요?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50인이라는 기준이 좀 엄격해서 그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
그래서 한두 명, 뭐 2명, 3명밖에 안 넘는데 어찌됐든 5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은 그 혜택들이 많이 사라지고 지출거리 자체가 늘어나거든요. 법적 요건들도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이제 필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사실은 비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절감하시려면은 차라리 MSO로 띄어서 그 아래로 낮추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혹시 대표님 요즘에 미팅하게 되면은 치과나 피부과 뭐 이런 데서 화장품이든 뭐 자기 치약이든 이런 것들을 상품화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분들이 만약에 MSO를 이 형태로 하셨다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특별한 혜택보다는요,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, 수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명확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지출하신 것들은 이제 세무 처리 과정도 좀 복잡하고요. 병원을 위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요. 근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개발해가지고 내 인지도를 쌓아서 우리 병원에 이런 병원이다라는 어떤 홍보적 목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정받으실 수 없거든요. 병원에서는 병원 운영에 대한 운영 자금만 지출로 다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워서 차라리 그냥 일반적인 법인 형태에서 비용과 지출, 그리고 만약에 소득이 많이 생겼을 때 법인세로 이제 세금을 내시게 되기 때문에 개인일 때는 49%까지 이렇게 내시지만은 법인일 때는 법인세로 25%가 이제 한계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이득이 되죠.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지출 중빙이 된다는 게 엄청 큰 메리트거든요. 이걸로 뭐 규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 충분히 아끼실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. 이 부분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.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. 지금 하실 시기가 아니신데 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 이 시장이 그렇습니다. 지금 많이 혼재가 돼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뭔가 MSO 하실 때 좀 주의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직은 좀 이르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? 병원 외에 소득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굳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자면 어떤 걸까요? 최근에 증여나 아니면 상속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. 이건 좀 자세히 알아보셔야 돼요. 일단은 법인은 개인의 회사가 아닙니다.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. 그리고 법인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급여나 아니면 배당을 받으셨다면은 그 배당도 결국에는 이제 제 소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라서 이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, 이 건물 자체가 이제 본인 명의일 때 그때는 확실히 법인으로 이제 상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메리트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정도의 어떤 메리트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병원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고 세무사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설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대표님한테 여쭤봐도 되나요? 물어보셔도 되는데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담당 세무사가 더 잘하시는 부분이고요. 다만 이런 쪽에 사업 계획이 있으시다.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을 생산을 해서 어떤 우리 병원이나 아니면 네트워크의 인지도나 뭐 이런 홍보적인 수단이 좀 필요하시다. 기타 이외의 부분까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. 요즘에 병원 원장님들 미팅하면 진짜 뭐 다이어트 약 막 이런 거에 대한 뭐 욕구 엄청 많으시더라고요. 이런 부분들 잘 챙기시면은 크게 이익 보실 수도 있다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홍보 쪽에서 유익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이런 홍보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써보시는 경우도 괜찮습니다. ABC라는 어떤 상품으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내놨어요. 지금은 어떤 약이지만은 이거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하실 수 있는 그런 병원들도 있습니다. 보조적인 식품이나 아니면 운동법이나 기구로 이런 분들은 그 병원에서 상품으로 개발한 브랜드 네이밍과 일반 판매로 가능한 브랜드 네임을 동일하게 가시면 되죠. 그래서 병원에서 다이어트 뭐뭐뭐는 의료법상 광고를 못하지만 이런 MSO의 브랜드는 그냥 일반 광고가 되니까요.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불법이 아닌 안에서 혼용을 하신다면 도움이 됩니다. 이거는 정말 꿀팁인데요. 상품을 판매하고 싶으신 원장님들한테는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상품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은호 대표님 다시 모시고 엄청 디테일하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. 그 전에 궁금하신 거 있다고 하면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. 그럼 저희가 대신 여쭤봐 드리겠습니다. 혹시 MSO로 좀 많은 이익을 보셨던 케이스 같은 거 좀 있으실까요? 좀 이건 희귀 케이스기는 한데요.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이라는 게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으로 변했는데 이 병원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이면 환자들이 알아서 옵니다. 알아서 오는데 어떤 이런 절차가 좀 복잡하죠. 절차가 귀찮고 이러다 보니까 여행사나 에이전시를 통해서 오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국가들의 환자를 대상으로 MSO를 설립을 해서 종합여행험을 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허가를 받는 허가 사업이긴 한데 그게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그걸 받으면은 대행 자체를 본인들이 본인 병원을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좋고 이제 공식적으로 의원급은 20%, 병원급은 30%에서 수수료가 국가에서도 또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병원하고도 수익을 정확하게 나눌 수도 있고요. 외국인 환자 유치업은
방법은 요즘 원장님들한테 사이에서 진짜 핫하더라고요. 근데 요거는 너무 아까운 주제라서 저희가 조금 더 잘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MSO가 지금 좀 정보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MSO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. 그래서 MSO 하실 때는 그렇다더라 하는 소식 말고 한번 세무사나 뭐 이런 분들 한번 만나셔서 잘 얘기 나눠보시고 그리고선 이제 설립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MSO 관해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. 더 궁금하신 부분 있다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. 오늘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다음에도 저희가 양질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오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유피크의 김태훈 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